1354년 고려 공민왕 3년 함경도의 화주, 오늘날의 함흥 인근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이방우. 훗날 진안대군으로 봉해질 그는 바로 이성계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이성계는 원나라 쌍성 총관부의 천호였던 이자춘의 아들이자 북방의 전장에서 명성을 쌓아가던 무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변한씨로 고려 북방에서 영향력을 지닌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장남 방우의 탄생은 단순한 가문의 기쁨을 넘어 훗날 왕조교체라는 거대한 격변 속에서 가장 복잡한 운명을 안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방우는 총명하고 성품이 곧았다고 합니다. 정조가 직접 지은 진안대군 묘비명에 따르면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남달랐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우애가 두터웠습니다. 특히 후일 퇴종이 되는 이방원이나 정종이 되는 이방과도 우애가 깊었다는 기록은 단순히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와 글에 능했고 거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고려말 혼탁한 사회에서 이방우는 도리와 의리를 지킨 모범적인 장남으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청년기에 접어든 그는 벼슬에 올라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저료는 그가 예의판서를 지냈다고 전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고려 조정에서 의례와 예법을 관장하는 중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단순히 무장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조정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관료로서도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는 후일 술에만 빠진 방탕한 왕자라는 단순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방우의 생애를 뒤흔든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아버지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88년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최영이 주도한 요동정벌에서 군을 이끌고 출정한 이성계는 압록강 입구 위화도에서 군을 되돌려 고려 조정을 전복합니다. 역성혁명의 서막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장남 방우는 아버지의 결단 앞에서 갈등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야사인 청해백집에 따르면 그는 임금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효가 아니다라며 회군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사 기록을 보면 그는 곧 아버지 진영에 합류하여 창왕의 조연을 위해 명나라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실과 전승이 교차하면서 그를 둘러싼 모호한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왕조가 빠르게 몰락하고 1392년 결국 조선 왕조가 세워지자 방우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처자식을 데리고 강원도 철원 보계산으로 들어가 세속과 거리를 두고 은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새 왕조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심은 그에게 영예가 아니라 고립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조실록은 그의 최후를 담담하게 전합니다. 진안군은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많이 마시는 것으로서 이를 삼더니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졸하였다. 무려 태조의 장남에 대한 기록치고는 지나치게 냉정합니다. 고려 충신이니 비극적 희생이니 하는 수식은 없습니다. 오직 과음으로 인한 병사라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 짧은 기록 너머에서 장남의 좌절과 슬픔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왜 그는 술에 의지했을까요? 맏아들이면서도 후계 구도에서 배제된 울분, 아버지가 임금을 배반하고 왕조를 뒤엎은 충격,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미련,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그를 술잔으로 내몰았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문신 홍직필은 매산집에서 방우를 태조의 효자이자 고려의 착한 신하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방탕한 주정꾼이 아니라 무너진 왕조와 새로운 왕조 사이에서 갈 곳 없는 충절을 지키려 했던 인물로 재해석된 결과입니다. 방우가 새 왕조에서 왕위계승 구도에서 배제된 이유를 두고도 학계에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고려 왕조의 충절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최근 연구는 그보다는 정치적 혼맥과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충주 지윤의 딸과 혼인했는데 지윤은 고려 구세력과 긴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위 역시 고려 보수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혼맥은 새 왕조를 건국한 강경 개혁화 사대부, 특히 정도전과 조준의 눈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태조의 선택은 차남 이방과와 동복 아들들을 거쳐 방석에게 향했습니다. 이는 장남 방우가 생존해 있음에도 세자책봉에서 제외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방우의 은거와 술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새 왕조에서 장남이지만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방우가 은거한 장소 또한 논쟁을 낳았습니다. 국조인물지는 그가 해주에서 은거하다가 사망했다고 적었고 정조실록은 함흥에서 개풍으로 이장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철원 보계산에서 숨어 살다 죽었다고도 합니다. 세 가지 설이 병존하는 것은 그가 정치의 중심에서 배제된 채 주변부로 흩어졌던 생애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그의 묘소는 함흥에서 개풍으로 또 충청북도 괴산의 청덕사로 옮겨지며 후대까지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점은 아버지 태조가 그를 억지로 함흥에서 불러내려 했으나 방우가 끝내 거절했다는 일화입니다. 태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장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농토를 하사하며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방우는 끝내 조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그가 단순히 술에 빠진 인물이 아니라 새 왕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인간의 고집과 고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1393년 향년 4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건국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태조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는지 조정은 3일간 조회를 멈췄습니다. 사후에는 경효라는 시효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장남의 죽음을 단순한 방탕이 아닌 효성과 우애의 관점에서 기리려는 의도였습니다. 형제들 중 태종 이방원은 그를 정효공으로 추증했는데 이는 적장자로서의 위상과 효성과 우애를 기리려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묘소는 원래 함흥 북원 평사 만해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408년 태종 8년에 경기도 개풍군 관덕면 황강리 몽상돈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묘와 신의는 여러 차례 옮겨졌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명 목도리에 세워진 청덕사는 오늘날까지 진안대군을 기리는 사후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당은 유백이지청 태배지덕이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청덕이라 이름 붙여졌는데 이는 백이와 숙제처럼 고결하고 태백처럼 덕망이 높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의 가계는 비교적 단출했습니다. 부인 충주 지씨 사이에서 일남 일녀를 두었고 첩을 통해 얻은 자녀도 있었습니다. 장남은 복령군 이복근, 차남은 순영군 이덕근이었습니다. 이복근은 후일 복령후에 봉해졌으며 그의 후손은 진안대군파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약 15,000여 명의 후손이 진안대군 가계를 계승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방우가 죽은 뒤 그가 보유했던 군사적 자원이 아들 이복근이 아니라 사촌인 이조에게 넘어갔다는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태조가 장남 가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적장자라는 상징성은 길어주되 실제 권력과 군사 기반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음으로써 왕위 계승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이방우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를 둘러싼 해석은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조선 초기 정사에서는 단순히 술을 좋아하다 일찍 죽은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동문선이나 신증 동국 여지승남 등에서도 일찍 죽었다는 말 이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분위기가 바뀝니다. 고려의 충절을 지키고 스스로 왕위를 거부했다는 정신이 확산되며 그는 백의 숙제와 같은 절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조의 재평가입니다. 정조는 1789년 진안대군의 묘비명을 직접 짓고 그를 효성과 우애의 상징으로 부각했습니다. 왜 정조가 굳이 400년 전 요절할 왕자를 주목했을까요? 이는 정조의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조는 왕위 계승과 충신담론에 민감했습니다. 따라서 태조의 장남이 아버지의 왕조 창업을 거부하고 고려에 충절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충성과 절의의 본보기를 세우는데 이상적인 소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근거로 자주 인용된 천혜백집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국공신 이질안의 후손이 1631년에 편찬한 책으로 실제 이질안이 남겼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해백집의 내용 중에는 정사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컨대 위화도 회군 당시 이방우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실제 기록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방우 고려 충신설은 후대의 창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기억 속 이방우는 여전히 비극적인 충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역사가 단순히 사실의 기록만으로 구성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후대의 필요와 정치적 맥락이 결합해 술에 취해 요절한 장남은 왕위를 거부한 충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방우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정사적 관점에서는 그저 세자에 오르지 못한 채 요절한 왕자일 뿐이지만 야사적 관점에서는 고려의 충절을 지킨 인물로 기려집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장남이었고 동시에 새 왕조를 받아들이지 못해 술에 의지한 고뇌의 인물이었으며 후대의 필요에 따라 충신으로 부활한 역사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